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원자 내 입자 하나하나의 발견을 확인했으니 이제 원자의 구조를 보도록 하자. 그래서 이번엔 원자의 구조. 이미 발견된 내용들을 가지고 원자 구조를 그려보면 가운데 원자에 핵이 들어있고 이 핵을 이루는 두 가지 물질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진 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가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 이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라고 하는 전하를 띠게 되고 전자는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을 해줬지. 원자는 전체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양성자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 전자의 수도 결정이 나겠지. 그래서 전자와 양성자의 수가 서로 같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상쇄되어 중성의 원자를 만들어내게 된다. 근데 우리는 이럴 경우에 이 원자에 대한 표기를 하나씩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이 양성자라고 하는 것과 중성자 그리고 전자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볼 거야. 자, 전체 원자에서 이 원자의 질량을 한번 결정을 해볼까? 원자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양성자 하나의 질량과 중성자 하나의 질량은 완전히 같지는 않으나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전자의 질량은 어떠할까? 전자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의 약 1800분의 1 정도의 매우 작은 질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전자가 전체 원자의 질량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전자가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이 원자는 중성이 되어야 하니 양성자도 하나하나 늘어나겠지? 전자가 양성자만큼의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약 1800개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양성자도 이미 1800개가 있다는 뜻이 되는데 그러면 원자의 질량으로 봤을 때 이 양성자가 만약에 원자의 질량이다 라고만 정해도 이 양성자가 1800, 전자가 1800이라고 하면 이 원자의 질량은 전자를 무시했을 때 1800, 전자를 포함해도 1801 정도밖에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이 전자는 질량이 매우 작아서 무시하기로 한다라고 할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 원자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합으로 결정을 하고 그 중에 원자의 번호를 바로 양성자의 수로 쓰기로 한다라고 약속을 결정을 한 거야. 그래서 원자를 표시를 할 때는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원소 기호를 X라고 표시를 한다면 그 중에 이 A라고 하는 자리는 원자 번호로 그래서 이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와 같으므로 결국은 양성자의 수로 또는 중성일 때의 전자수가 되겠지? 두 번째, 요 위에다가 적어주는 것은 바로 B가 되고 이 B의 값은 원자의 질량, 원자량으로 표시를 해준다. 이 원자량의 값이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의 수다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어보자. 우리가 수소는 1의 1이라고 표현을 하자.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를 확인을 해보면 어떨까? 원자 번호가 1번이니 양성자는 1개. 자, 전체 질량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한 값인데 그 값이 1이니까 중성자는 0개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지? 또 다른 원소 중에는 산소,
바로 8번에 16이라고 적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 양성자의 수는 8개, 중성자의 수도 8개여서 전체가 16의 원자 질량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해주겠네. 또 다른 원소 나트륨도 한번 확인해 볼까?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11번에 23이라고 체크를 해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양성자의 수는 11, 중성자의 수가 12개, 그래서 전체 원자량이 23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겠지. 일반적으로 보통의 원자들은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 즉 우리가 화학식량에서 이미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 그때 이야기한 것처럼 대부분 이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있어서 대략 원자 번호의 약 2배 정도를 우리는 원자량으로 사용을 한다. 그렇지 않는 예외가 되는 원자가 있는데 바로 수소 1번에 1, 나트륨 11번에 23, 그리고 염소 17번에 35.5 이렇게 생각되는 세 가지 원소는 예외로 우리가 외워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해보자. 첫 번째,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까?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원자 번호는 같으나 원자량이 다른 원소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원자량은 다른 경우, 원자 번호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의 수가 같다라는 거고 같은 원자 번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원소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런데 원자량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 그 안에 들어있는 중성자 수의 차이를 말하는 거고 약간씩 다른 애들이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지. 예를 들어서 수소를 한번 가지고 예를 들어보자. 수소 1의 1이라고 하는 애들을 우리는 수소라고 부르고 자, 1의 1인 경우는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를 비교해 줄 수가 있는데 양성자가 원자 번호 1번이라 하나 중성자는 전체 질량이 1이니까 0개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네. 두 번째, 수소 1의 2인 경우가 있겠어. 얘보다 무거운 수소라고 하여 우리는 중수소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겠지. 자, 중수소에서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도 하나가 있어서 전체 질량이 2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거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1의 3인 수소가 있었다. 이 수소는 더 무거운 삼중수소라고 이름을 붙여줄 것이고 삼중수소의 경우는 원자 번호 1, 그래서 양성자 하나, 전체 질량이 3이니까 중성자는 2라고 부를 수가 있겠지. 실제적으로 자연계 안에는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이런 동위원소라는 형태의 원자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는 동위원소들을 가지고 우리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의 평균 원자량이라는 것을 구해줄 수가 있는 것이야. 자, 평균 원자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나 한번 해볼까? 먼저 수소를 예를 들었으니 수소로 우리 계속 얘기를 한번 해보자. 수소 1의 1인 수소와 중수소 그리고 삼중수소가 있는데 이들의 자연계의 존재 비율이란 우리가 수소를 한 97% 있다고 해주고 중수소가 2%, 삼중수소가 1% 있다고 하면 이런 수소의 평균 원자량은 얼마냐? 라는 질문이 되는 거지. 계산 방법은 이러하다. 퍼센트는 백분율이므로 분모에 100을 두고 1짜리 원자량이 97 더하기 2짜리 원자량이 2% 더하기 3짜리 원자량이 1%라고 계산을 해주면 100분의 97 더하기 4 더하기 3이 되겠다. 맞나? 그러면 얘가 100분의 104가 되고 평균 원자량은 1.04다. 이렇게 나오게 된 거야.
이해가 됐어? 자, 이런 연습을 우리 한 번만 더 해보기로 해. 자, 두 번째 보고 싶은 것은 누구냐면 바로 산소라고 하는 것도 한번 해보자. 자, 산소의 원자량은 원자번호 8번. 그러면 원자량이 얼마가 있는 애가 있냐? 16짜리가 있는 애가 있겠지. 또한 산소의 8번에 18인 애도 있다고 한번 해보자. 얘네들이 공기 중에, 자연계 중에 들어있는 양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16인 애가 90%, 18인 애는 10%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들의 평균 원자량은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역시 100분의 라고 구해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16 곱하기 90 플러스 18 곱하기 10을 해보자. 그러면 이거 100분의 얼마가 될까?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애부터 일일이 계산을 하면 0, 9, 6에 54, 9, 1은 9, 1440 더하기 이 뒤에 180이 되겠네. 그러면 얘네들을 계산을 하면 얘는 100분의 얼마가 되니? 1620이 되겠구나. 그래서 평균 원자량은 16.2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 자,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식은 모두 이해가 됐을까?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문제를 살짝 또 바꿔주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 자, 이번에 염소로 한번 해볼까? 염소는 원자번호 17번. 원자량이 34인 애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두 번째, 염소가 17번. 37인 원자량도 있다고 한번 해보자. 얘네들의 비율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의 평균 원자량이 35가 나왔다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얘네들의 각각의 존재 비율은 몇 %입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 자, 이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풀어? 기준이 되는 하나를 내가 아무거나 하나 정해서 X%라고 정할 거야. 그럼 다른 쪽은 100 마이너스 X%가 되겠지? 이걸 가지고 평균 원자량 35를 맞춰주면 된다. 식을 한번 써보자. 100분의 34짜리 곱하기 X 더하기 37짜리 100 마이너스 X 그랬더니 이것이 35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것을 다시 계산을 하면 분모를 먼저 넘기고 34x 더하기 3700 마이너스 37x는 3500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우리가 식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주면 여기서 계산하면 3x의 값은 하고 넘기면 200이 되겠다. 그러면 x의 값은 3분의 200이라고 해서 가볍게 이걸 이대로 끝내버릴게. 그러면 x의 비율은 3분의 200%라고 해주자. 그러면 37이내의 퍼센트는 얼마가 되겠니? 3분의 400. 얘가 퍼센트가 더 커지는 게 맞아? 아니잖아. 100에서 3분의 200을 빼야 되는 거였지. 자, 계산을 한번 하면 100 마이너스 3분의 200이면 여기가 3분의 300이 되니 3분의 100%로구나 라고 계산을 할 수 있겠다. 이해가 됐지? 그래서 이렇게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평균 원자량을 계산할 수 있다. 제가 마지막에